2016년 11월 18일 오후 벨기에의 오프글라비크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있다. 그녀는 집 안에서 밀린 청소를 하고 앞마당에 빨래를 널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땅에 떨어져 부딪히는 충격을 느꼈다고 한다. 그녀는 정원의 덤불 사이로 다가갔고 그곳에 피투성이가 되어 엎드려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 스포츠를 사랑하는 도렌이라는 여성이 있다. 그녀는 주얼리샵을 운영하는 제임스와 결혼하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주중에 주얼리샵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특별한 취미 활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스카이다이빙이었다. 그들은 1994년에 처음으로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아내만큼 열정이 없었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 그와 달리 도렌은 주말과 공휴일마다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비행장을 찾았으며 2001년에 더 디바스라는 여성 스카이다이빙 팀에 들어가게 된다. 2003년에는 세계 스카이다이빙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탈장이 악화되면서 2004년에 탈퇴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 직후 곧바로 새로운 클럽에 가입하였고 2006년까지 2300회 이상의 다이빙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자신만의 기록을 세웠다. 그녀는 클럽 회원들과 모두 친했지만 그 중에서도 직업이 선생님인 클로이라는 여성과 스카이다이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다. 얼마 후 클럽에 새로운 남자 회원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의 이름은 마르셀이었으며 키가 큰 미혼남이었다. 세 사람은 곧 친해졌고 점프 파트너가 되어 팀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렌은 마르셀과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플라토닉 관계는 곧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하게 된다. 도렌의 가족들은 그녀가 주말 내내 스카이다이빙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마르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두 사람은 점점 과감해지기 시작했으며 마르셀의 아파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마르셀에게도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다. 도렌 몰래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상대가 바로 클로이였다. 마르셀은 클로이와는 화요일과 금요일, 도렌과는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각각 날짜를 정해 그녀들을 만나고 있었으며 비밀리에 하는 이러한 관계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비밀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 2006년 11월 10일 이날은 클로이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들은 밖에서 식사를 마치고 마르셀의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집 앞에 서 있는 한 여성과 마주치게 된다. 그녀는 도렌이었으며 마르셀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기다렸다고 한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그날 밤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마르셀은 도렌과 자신의 침대에서 함께 잘 것이라며 클로이에게 거실에서 혼자 잠을 자라고 말했다. 마르셀에게 도렌이 1순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클로이는 배신감을 느꼈고 도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2006년 11월 11일 이들은 다른 동료와 함께 팀을 이루어 13,000피트 상공에서 4인 대형으로 점프 연습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점프하는 순간 클로이가 타이밍을 놓쳐 늦게 점프하고 만다. 결국 그들은 4인 대형을 만들 수 없었고 모두 안전하게 낙하산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도렌의 상황은 달랐다. 낙하산 줄을 당겼지만 펼쳐지지 않았으며 예비 낙하산 또한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속 200km로 자유낙하하는 상황을 멈출 수 없었고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고작 20초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낙하산의 줄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앞서 말한 가정집의 앞마당에 추락하고 만다. 그 사이에 마르셀과 클로이는 들판에 착륙하였고 도렌이 떨어진 장소로 향했다. 구급차가 도착해 현장에서 긴급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된다.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통곡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는 아내의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클럽에 들렀고 클로이를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직접 챙기고 싶다며 말했지만 클로이는 대신 해주겠다며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나왔으며 물건을 전달하면서
슬픔 대신 미소를 띄었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도렌의 낙하산 가방과 헬멧 카메라를 증거로 수집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추락 충격으로 인한 다수의 골절과 내부 출혈이었고 자살로 의심할 만한 알코올이나 약물의 반응은 없었다. 사건 당일 마르셀은 경찰에게 주 낙하산과 예비 낙하산이 모두 펼쳐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낙하산과 그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를 불렀고 확인 결과 낙하산을 펼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 소형 보조 낙하산이 제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파일럿 슈트의 조임끈 역시 절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도렌의 딸인 캐롤의 15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그녀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캐롤은 어머니를 위한 편지를 읽으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모두가 슬픔에 빠져있던 그때 제임스는 경찰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도렌이 마르셀과 5년 이상 불륜을 저질렀으며 그녀가 동료들에게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배신감이 들기도 했지만 그녀의 죽음이 마르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또한 낙하산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하였기에 마르셀을 불러 신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클로이를 포함한 그들의 삼각관계가 밝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사건 전날 클로이가 거실에서 잤는데 그 옆에 도렌의 낙하산 가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녀를 불러 신문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도렌의 장비를 보관해주고 있었던 마르셀이 더 의심이 간다며 그에게 책임을 돌렸다. 경찰은 이 둘을 용의자로 정하고 그들의 집을 수색하였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경찰은 마지막으로 도렌의 장비를 추가로 조사하였고 새로운 증거를 찾게 되었다. 그것은 낙하산 줄이 가위로 잘린 형태로 봤을 때 범인은 오른손잡이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마르셀은 왼손잡이, 클로이는 오른손잡이였다. 그리고 다음 날 클로이가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여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녀는 유서에서 친구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용의자로 지목되어 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자살을 시도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몇 년 전부터 경계성 인격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었다. 2007년 1월 11일 클로이는 도렌에 대한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검찰은 그녀에게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했으며 그녀는 끝까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행기에서 점프할 당시 클로이가 늦게 뛴 이유가 도렌의 낙하산이 확실히 작동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2008년 9월 그녀는 보석으로 석방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된다. 2년이 지난 2010년 9월 24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그녀를 다시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한다. 결국 그녀는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30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클로이는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항소하였고 2022년 6월 세 번째 항소 끝에 12년의 복역을 마친 후 석방되었다고 한다.